안녕하십니까. 네이처모빌리티의 주상입니다. 네, 저희 네이처모빌리티라는 회사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모빌리티를 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모빌리티 하면 카카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걸 제일 먼저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나라 그 현황을 보면 플랫폼 전성 시대라고 할 만큼 플랫폼사들의 위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뭐 인지도라든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단순히 신라면이나 휴대폰이나 TV만 팔던 그런 상품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들 모빌리티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플랫폼이 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렌트카, 철도, 버스, 택시 쪽, 뭐 퍼스널 모빌리티 쪽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플랫폼 회사들이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11번가 같은 회사가 왜 모빌리티를 하려고 하냐,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홈플러스 이마트,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저 없으면 마트를 못 가요. 걸어서는 가기 힘들고 뭐 운전은 못 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와서 데리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데, 이런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빌리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여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모빌리티, 이렇게 각 플랫폼들마다 다 모빌리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플랫폼에도 모빌리티를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플랫폼들을 위해서 밑에 모빌리티, 필요한 모빌리티를 일단은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시스템화해서 왼쪽에 있는 제휴사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모빌리티를 하는 회사들이 저 위쪽에 사용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형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왼쪽에 있는 플랫폼사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형태의 사업이 70% 정도 되고, 또 30% 정도는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투자했던 뭐 한컴그룹이라든가 휴맥스, SI로 투자를 했고, 기타 이제 그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왼쪽 밑에 있는 렌트카 사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카쉐어링, 택시, 항공권, 철도,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트카 사업 시작했을 때 고객들이 어디서 렌트카를 이용하는지를 봤는데 10% 정도는 보통 안 알고 있는 렌트카, 뭐 SK 렌트카, 롯데 렌트카, 옛날에 뭐 아이주 렌트카 같은 데를 이용하셨고, 50% 정도가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 정도가 뭐 야놀자, 여기어때,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그런 온라인 그 트래블 에이전시 OTA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고, 실제로 렌트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렌트카 플랫폼 회사들이 내가 그러한 비율을 올리겠다, 이러한 큰 플랫폼하고 경쟁을 해서 나의 고객을 모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대형 플랫폼사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저런 큰 플랫폼을 우리의 고객으로 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잘 갖춰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모빌리티를 제공하면 그 고객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다시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들과 그 일반 사용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다, 이게 저희의 전략이었고,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장점은 그 제휴사들이 고객들을 데리고 오니까 성장하는데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었고, 단점은 거기서 생긴 수익금을 이 제휴사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실제로 B2C를 직접 하면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익선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 전략으로 잘 발전을 해왔습니다. 2018년에 설립을 해서 딱 4년 좀 지난 상황이고, 처음 저 혼자 시작했다가 지금은 31명까지 이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를 55억 받았고, 어제 이제 100억 투자가 이제 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첫 해에 13억, 20년에 45억, 작년에 230억을 했고, 현재 한 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도 선정을 해주셨고 신한그룹 평생 육성 기업, IBK 창공, 초기 관광벤처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 그 아기 유니콘에 저희가 1등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잘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고 저희 CTO 이육세 박사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고 한양대학교에서 교수하다가 저희 회사에 매력을 느끼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승철 CSO, 신용호 CMO, 박현준 CIO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또 중간 또 나이 드신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액 현재 500억까지 성장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거래액과 예약 건수, 신규 회원 가입자 수, 사이트별 접속자 수 이제 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처음에 제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서비스가 다 되고 일본 전역 서비스하고 아시아에서도 사이판이라든가 괌이라든가 미국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고 본사는 제주에 있고 서울 지점이 있고 미국에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제휴사들 이렇게 보시면 그 로고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쿠팡, 티몬, 이베이, 위메프, 옥션도 하고 G마켓도 있고 서비스 예정인 카카오가 오늘 2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를 카카오 앱을 업데이트하고 나시면 렌트카 부분에서는 저희 찜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모빌리티 플랫폼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원관리 시스템인데요. 항공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이제 실시간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A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B 사이트에도 바로 반영되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뭐 렌트카라든가 카시트, 킥보드, 택시 이런 곳 모빌리티 전반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각 제휴사한테 보내면서 어떤 가격으로 보내야 되느냐 이 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현재 제주도 실제 데이터인데 제주도에서 소나타가 한 해에 어떤 가격으로 팔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모두에게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렌트카사들, 플랫폼사들이 1대1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저희 제휴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렌트카들을 자연스럽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이거를 다른 제휴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시 또 저희가 확보해서 또 다른 제휴사한테 공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확장이 왜 이렇게 빨리 되느냐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제휴사들을 통한 확장을 했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사들이 항상 겪는 고충인데요. 항상 우리는 중개합니다. 실제로 계약은 실제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CS 같은 게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실제로 저희 제휴 렌트카사들 중에서 조금 더 끈끈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들을 모아서 오프라인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시작을 하고 저희 제주에서 1,200대 정도의 그런 차량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 플랫폼사들을 이 렌트카사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야 된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 네이처 모빌리티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객의 불만도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하면서 플랫폼사들이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러한 그 역할의 애매함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하우스 외부 설명이고요. 이게 내년 1월쯤에 오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제휴사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바로바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놀자에서 나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모빌리티가 필요합니다. 나는 낚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한 모빌리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빌리티가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그거를 골라서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또 카드사와 제휴를 한다든가 다른 숙박이나 여행 상품과 제휴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모빌리티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런 제휴사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사업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저희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의 마케팅 비용 또는 스타트업이 큰 카카오라든가 다른 모빌리티 회사, 다른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B2B 형태의 제휴 형태로 풀어나가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만의 여행에 관련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 사이트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항공권을 판다든가 숙박 판다든가 아니면 맛집을 소개한다든가 티켓을 세일해서 파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행을 갈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한 것을 앱으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어디를 가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거고 어디를 보고 마지막엔 여기서 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경로를 짜고 중간중간 수정을 하고 예약할 건 예약하고 내 여행 계획을 팀원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과 공유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수정을 하고 예약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사용하고 거기 가서도 쓰고 돌아와서도 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C로 직접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 솔루션을 여행사라든가 다른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충성도 있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켓컬리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 그럼 마켓컬리가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카카오에 이걸 제공하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하고, 여기어때에 제공하면 여기어때가 서비스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투자를 해주신 기관이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프리시리즈 A 작년에 했고 시리즈 A 했고 올해 100억을 어제 잘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사업, 정부 사업들, 전기차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헬멧 사업들이 있고, 네, 이상입니다.